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투표입니다. 투표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교섭과 대화를 위해 설치한 곳이지만 2020년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되어 잔해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입니다. 남북 북단과 한국 전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3년간 계속되던 한국 전쟁에 휴정협정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독도입니다. 3.1 만세 운동 후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투표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교섭과 대화를 위해 설치한 곳이지만 2020년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되어 잔해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남북 북단과 한국 전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3년간 계속되던 한국 전쟁의 휴정협정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판문점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3.1 만세 운동 후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창호 선생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자진 장군입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병대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의병대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제시대에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본 총사령관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입니다. 국고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고종입니다. 고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었기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계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이의 어머니로서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준 여성은 누구인가요?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입니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추구기입니다. 추구기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답해보세요.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의병대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제시대에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본 총사령관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국고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고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었기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정답은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계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이의 어머니로서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준 여성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신사임당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경국대전입니다.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앙부1구입니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추구기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력, 학점, 경력, 자격증 등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쓴 책으로 고조선에 관한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나온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인가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 형식의 책은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은 무엇인가요?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평화롭게 전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한국의 제2의 행정수도는 어디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부산으로 흐르는 강은 무엇인가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력, 학점, 경력, 자격증 등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스펙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승려 일현이 쓴 책으로 고조선에 관한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나온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삼국유사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홍익인간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일사부 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 형식의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족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평화롭게 전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촛불 집회입니다. 한국의 제2의 행정 수도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세종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부산으로 흐르는 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낙동강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백제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온조왕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에 세워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첨성대입니다. 첨성대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주역들을 말해보세요.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옛 나라 이름들을 빠른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삼국 중에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여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입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푸른 색깔을 가진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했나요?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고종입니다. 고종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백제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온조왕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에 세워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첨성대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의 주역들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옛 나라 이름들을 빠른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정답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삼국 중에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여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백제입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푸른 색깔을 가진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했나요? 정답은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고종입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궁예입니다. 궁예입니다. 고종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일어난 민족 항쟁은 무엇입니까? 3.1 만세 운동입니다.
3.1 만세 운동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일본의 탄압의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조국 광복을 위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웠습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입니다. 어떤 국가가 영토나 바다 등의 일정한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권 또는 관할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유권입니다. 영유권입니다.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식목일은 언제이며 무슨 날인가요? 4월 5일이며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4월 5일이며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궁예입니다. 고종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중국 상하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일어난 민족 항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1 만세 운동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정답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일본의 탄압의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조국 광복을 위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웠습니까? 정답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행주대첩입니다. 어떤 국가가 영토나 바다 등의 일정한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권 또는 관할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영유권입니다.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식목일은 언제이며 무슨 날인가요? 정답은 4월 5일이며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를 적게 낳아 인구가 줄고 인구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언을 한 날은 언제인가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입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특정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의 투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입니다.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완성한 삼국시대사로 삼국의 정치적 변천을 주로 기술한 역사서는 무엇인가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입니다. 애국가의 1절과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 가사는 다르나 후렴부는 모두 동일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 가사는 다르나 후렴부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기를 적게 낳아 인구가 줄고 인구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언을 한 날은 언제인가요? 정답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사전선거 운동의 금지입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특정 직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의 투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사전투표입니다.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외교관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완성한 삼국시대사로 삼국의 정치적 변천을 주로 기술한 역사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삼국사기입니다. 애국가의 1절과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 가사는 다르나 후렴부는 모두 동일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입니다.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등의 자료를 모아 보관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귀가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동 3권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수정당제입니다. 복수정당제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 들이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하위 법원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는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는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노동 3권은 무엇인가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상호 교류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외교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상 외교입니다. 정상 외교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관공서입니다.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등의 자료를 모아 보관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도서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귀가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동 3권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단결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복수정당제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 들이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국세청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하위 법원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정답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는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장관입니다. 노동 3권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상호 교류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외교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정상 외교입니다. 노동 3권 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입니다. 10월 3일은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이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은 무엇인가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란 무엇인가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사법기관인 법원입니다. 사법기관인 법원입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나면 어디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나요? 112로 전화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112로 전화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노동 3권 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단체 행동권입니다. 10월 3일은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이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광복절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법기관인 법원입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나면 어디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나요? 정답은 112로 전화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서울입니다.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떠들며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6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입니다. 영화나 노래를 소유권자의 승인 없이 다운로드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독립운동가 3명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유관순, 안중근, 김구 등입니다. 유관순, 안중근, 김구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름 올림픽이 열린 해는 언제인가요?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린 때는 언제인가요? 2018년 평창 올림픽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인가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동해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떠들며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6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정답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입니다. 영화나 노래를 소유권자의 승인 없이 다운로드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 정답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독립운동가 3명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유관순, 안중근, 김구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름 올림픽이 열린 해는 언제인가요? 정답은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린 때는 언제인가요? 정답은 2018년 평창 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계절을 말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무엇을 먹나요? 송편입니다. 송편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음력인가요? 아니면 양력인가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나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보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공과금도 내고 돈을 송금도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은행입니다. 은행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해 주는 예금액은 얼마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온라인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천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태계이황입니다. 태계이황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계절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무엇을 먹나요? 정답은 송편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음력인가요? 아니면 양력인가요? 정답은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나요? 정답은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보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공과금도 내고 돈을 송금도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은행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해주는 예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온라인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천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태계이황입니다.